알겠습니다. 오늘 또 5월하고도 중순으로 접어들었네요. 이럴 때 햇살이 점차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늦봄, 그리고 초여름의 중간 정도 되는 이때 시원한 아이스 커피 한잔 마시면서 또 좋은 책 한 권 읽어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월요일의 책갈피 오늘도 안정환 작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책 준비해 오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플루언트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플루언트. 예. 뭐 영단어로 유창하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외국어 회화에 관한 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책은 5개 국어를 하는 언어 천재 조승현 씨가 자신의 언어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노하우를 이야기해 주는 책입니다. 현재 영어 배우는 방식 자체가 잘못되었고 그 방향 역시 잘못되었다고 그는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언어가 문화에 대한 자연스러운 호기심에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주면서요. 영어 유창성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다른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뭐 예전부터 많이 들었지만은 예. 또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또 이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자, 문화와 지식 체계가 전혀 다른 외국인의 언어를 배우려면요. 그들의 언어 이면에 담긴 인문학 지식과 역사적 배경, 우리와 다른 사고방식의 차이부터 숙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즉, 영어 유창성은 타문화를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로 바라보는 데서 시작이 되죠. 외국 드라마를 원어로 시청하면서 웃음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수많은 외국 미디어 정보를 곧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역시 그들의 역사 문화적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네. 자, 일단 앞에서 현재 영어 공부의 방향 자체가 좀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좀 어떤 점에서 그렇다는 겁니까? 첫 번째로는 문법 위주입니다. 대학 입시, 회사 입시 자체 공부 자체가 문제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발음 위주의 공부가 문제라는 겁니다. 네. 세 번째는 말하고 쓰지 않는 공부가 문제다라고 네, 얘기를 해줍니다. 예. 사실 이거는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된 거죠. 문법 그렇죠. 위주의 대학 입시, 예. 또 회사 취업 준비, 뭐 공부 자체도 다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근데 사실 또 어떻게 보면은 대학 입시와 취업에 또 맞춰서 공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목적이 그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머리도 좋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거 시험을 보는 건데 우리나라 영어 공부한 이유 자체가 외국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전혀 필요 없고 오로지 시험 점수를 따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이라는 것이 이게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맞는 것을 문제로 내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영어를 문법을 언어로서의 문법이 아니라 문법 책에 나온 규칙을 수학의 공식처럼 만들어서 문장과 형식, 답을 끼워 맞추시 만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배운 학생은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언어로 만든 수학 공식을 외우는 사람이 되죠. 네. 그래서 형식과 문법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면 말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SVO, SVC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 끝남과 동시에 머릿속에 리셋이 됩니다. 네. 그래서 딱 사회 나가가지고 영어 할 일이 있으면은 단어조차 생각 안 나고 문장조차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한 20년 정도 영어 공부한 거 뭐 지금 어디 갔나 싶기도 하고 예. 요즘 자동 통역기 그 언제 잘 뭐 휴대용으로 개발되나 좀 그거는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은 뭔가 좀 새롭게 또 공부하려는 분들도 그게 아닌 것 같기도 아니겠죠. 예. 발음 위주의 공부는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자, 우리가 발음에 목숨 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있어 보이려고. 그래서 미국식 영어를 기초로 그들의 표준 발음을 비슷하면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사실 원어민 발음이라고 그러죠. 그러죠. 네이티브 스피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굴린다. 사실 그 미국의 표준 발음이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발음이 아니래요. 그래요? 미국 중서부 지역의 사투리 정도라고 합니다. 그 발음이 채택된 이유는 미국 사람들이 그 발음이 가장 듣기 좋아서 알아듣기 좋아서라고 채택이 됐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사투리인데 어떻게 가장 듣기 좋은 발음이라? 그래요? 그죠. 저도 이상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놨어요. 예. 그리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 발음에 대한 애착이 대단해요. 문제는 영어가 이미 월드 랭귀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각자 나라의 발음을 일종의 사투리처럼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발음이 좋아서 사무총장직한 거 아니잖아요. 네네. 잠깐만 눈을 돌려서 세계적인 배우나 유명인들의 발음을 들어보면 원어민을 제외하고는 다들 발음이 특이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세계적인 추세는 뒷전으로 하고 지금도 발음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낭비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요. 일단 듣고 예.
자기 의사 표현만 이제 제대로 하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 캐나다 가가지고 햄버거를 시켰는데 더블 치즈버거를 시켰어요. 네. 나름대로 굴려서 했죠. 더블 치즈버거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있는 일본인지가 더블 치즈버거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많이 가니까 일본 발음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우리말 그대로 더블 치즈 버거. 이러면 되는데 그게 나름 굴려서 했는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쓸데없는 짓 할 필요가 없군요. 그렇죠. 그래, 알겠습니다. 너블지. 웃겼겠네요, 거기서. 많이 웃었어요. 그래서 제가 별명이 넘버 세븐이었어요. 이게 7번이었거든요. 그래서 넘버 세븐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것도 세븐 뭐 그렇게 뭐 그렇게는 안 하고 거기까지 가리키면서 했었죠.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이제 말하고 쓰지 않는 영어 공부 문제라고 했어요. 예.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자, 외국 사람이 만약에 우리나라 들어와서 한국 노래하고 드라마를 좋아해요. 그래서 와가지고 한국 사람하고 전혀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한국말 잘하길 바라면은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 우리나라 지금 현재 듣기와 읽기 위주로만 돼 있어요. 한 가지 더 하면 찍기죠. 수능을 봐야 되니까. 말하기와 쓰기가 거의 없습니다. 말하기와 쓰기를 할 때도 정답이 필요한 말하기 쓰기만 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생각을 말하거나 쓴 적이 영어로 없어요. 근데 언어라는 것은 말하기와 듣기, 읽기와 쓰기 한 가지 세트로 움직여야만 남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정리해서 다시 표현하는 것까지가 이게 언어의 전체적인 어떤 코스거든요. 그러니까 20년을 배워도 벙어리 영어 쓰지 못하는 영어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네. 결국 말하고 쓰고 읽고 고치면서 자신의 언어를 키워가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유일한 언어 습득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좀 문제점에 대해서 뭐 충분히 또 공감을 하고요. 예. 자, 그런데 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했어요. 예. 역사적인 또 문화적인 지식을 공유하면은 예. 언어를 잘 배울 수 있다. 한마디로 좀 최소한의 그 언어의 어떤 문화 예. 이런 것들을 함께 또 베이스로 하면은 좀 더 낫다는 것인데 요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자, 예를 들어 영어의 cap 있잖아요. CAP. 네. 이게 머리를 뜻하는 형태소입니다. 그래요? 예. 예. 한자로 치면 머리수. 으뜸 원자 정도로 속하는데요. 네. 우리도 그 소나 돼지를 셀 때 한두, 두두 이렇게 세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똑같고요. 캡트라는 형태수가 수많은 영어 단어에 등장하는데 어떤 때는 T가 떨어진 캡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요. 캡이 cheap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네. 예를 들어 수도를 캐피탈 시티라고 하잖아요. 네네. 캡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머릿돌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도 보면은 이거를 머릿돌이라고 하잖아요. 할 때 예. 자본금을 캐피탈이라고 하잖아요. 캡이 들어가니까. 또 이제 한무리의 우두머리를 수장을 캡틴 또는 치프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비트겐슈타인이 말을 했대 가족적 유사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가지를 치면서 확장이 된다고. 문장에 가장 처음 오는 글자를 머리 글자를 캐피털 레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갈 때 머리부터 시작한다로 챕터라고 합니다. 머리 위에 뒤집어 쓰는 걸 카페라고 불리는 일종의 망토가 있는데요. 유명한 성인의 망토가 보관돼 있다고 해서 프랑스의 예배당을 채플이라고 부르다가 나중에는 모든 개인 예배당을 채플이라고 부르게 되고 또 어떤 수도승의 무리가 케이프를 쓰고 다녔는데 그 옷 색깔을 따서 특정한 커피를 카푸치노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 가지 단어의 어떤 뜻을 제대로 알면 수십 개의 단어가 연결돼서 연상돼서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재밌네요. 예. 자, 현대 그 서구의 언어는 뭐 영어와 또 이제 각종 여러 나라의 그 언어로 분류가 됩니다만은 기본적인 어원은 라틴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라틴어고 또 이제 알파벳 문자에서 다 이제 여러 가지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각 나라의 어떤 모든 언어는 좀 비슷한 개념을 알게 되면 그들끼리는 쉽게 공부가 가능한 것 같기도 해요. 아,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는 얘기가 이 책에 나온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중국어나 일본어를 배울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영어처럼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자를 먼저 배워가지고 비슷한 발음으로 문장을 외우려는 거죠. 예를 들어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어로 두수관이에요. 두수관. 그리고 일본어로 도서관입니다. 아. 그럼 나는 도서관에 갔다. 뭐 와다시와 도서관이 이꾸마시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외워버리면 그 문장하고 형태를 통째로 외우니까 두수관. 그렇죠. 도서관. 도서관. 그러니까 한자어만 알아도 그걸 갖다 쉽게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지. 근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유럽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들 그런 단어가 연결되니까 쉽게 익히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서구에서 봤을 때는 우리 이제 한중일의 이제 도서관 개념과 비슷한
식으로 그쵸. 이렇게 다 이제 어원이 비슷한 아까 것이겠죠. 그 캡처럼 다 연결돼 있으니까요. 해가지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이 책에서 주장하는 공부 방법, 남들이 이런 것들 다 이제 정리를 한 것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언어란 공통된 문화 기반을 갖지 못하면 소통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영어 단어 아무리 열심히 외워봐야 사전전 정의를 알아도 시트콤 보면 몰라요. 왜냐하면은 어느 포인트에서 웃어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게 단순히 그 공부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역사와 철학을 알아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문화와 역사와 철학이라는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어떤 문화나 역사의 베이스가 되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들의 베이스가 되는 가장 큰 게 성경.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네. 그리고 그들의 역사 이런 것들을 갖다 쭉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외국어를 공부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단어 외우고 문법 한다고 공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이 조승현 작가 역시 이거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고급 언어로 가게 되면은 현대 어떤 시사라든지 어떤 이제 셀러 인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들 또 유행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알면 더 이제 금상첨화겠습니다만 그건 이제 한꺼번에 하는 건 무리일 것이고요. 그렇죠. 이 책을 읽고 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가 2001년도에 캐나다에서 이제 영어 교육을 하러 갔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발리딕토리안에서 수료를 하면서 이제 발표를 한 거 있어요. 캐나다 영어 교육도 갔었어요. 예, 1년 동안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걸 했군요. 예, 많은 걸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말들이 사람들이 했는데 take your time. You can already can speak English as a world language. 해석을 하자면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공부해라. 너는 이미 세계어로서 영어를 구사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험에 필요한 영어가 아니라 진짜 내가 필요한 영어를 배운다는 생각으로 임한다면 얼마든지 영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처럼 정말 엄청난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암기된 지식은 언제든지 잊혀지지만 이해된 지식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전 작가였고요.